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오늘 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과 2강에서 우리가 좀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사랑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사랑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루틴한 것처럼 보이고 단순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또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고민하고,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항상 끊임없는 물음들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때, 또 불안한 감정 속에 있을 때 항상 그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삶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든지 뭐 친구든지 뭐 직장 동료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런 인간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텁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통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시타르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가 내일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웃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 1초라도 우리가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울음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관건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이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분의 1은 나이고 나머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김승희 시인이 썼던 4분의 1의 나와 4분의 3의 당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복 시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번씩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오늘 또 이제 그 남의 금산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읽고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었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자, 이제 이런 시가 여기에 이제 이 남의 금산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제 뭐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돌산이 있는데, 이성복 시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돌에 한 여자가 묻혀 있고 자기 자신도 이 돌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오래오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뭐 영겁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인은 또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가 울면서 돌 속에 써나갔네라고 이야기하죠. 돌에서 이제 뭔가 다툼이 있었겠죠.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사랑이지만 그렇게 돌처럼 단단하지 않죠. 뭐 여러분들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모태솔로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 바르고 못으로 받고 뭐 굉장히 별의별 짓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지죠. 아무리 그 언어적인 또 물리적인 것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돌처럼 단단할 거라고 보지만 이게 뭐 사랑의 유효기간 CC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기 초 뭐 한 달, 3월 달, 4월 달, 한 달 반짝 뭐 이런 관계들이 이제 유지가 될 텐데 떠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도 떠나가고 또 남자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 남의 금산을 바라보면서 이성복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읊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시를 통해서 좀 하나의 메타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랑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A라고 하는 여자, A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내한테 이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존재가 나한테 이제는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이성복 시인이 그 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제조를 부렸던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죠. 이탈리아의 이제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굉장히 그 위대한 천재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미켈란젤로 이제 그 이름 자체도 그 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 이름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예술사에 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평범한 대리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중한 예술 작품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예술의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돌이었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서 하나의 대리석이 위대한 그런 어떤 작품으로 이제 탈바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랑의 도식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그 돌 무더기에 불과한데 그 돌 무더기가 위대한 조각상으로 바뀌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자기에게 유일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남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죠. 100세 때 이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이 죽을 듯 해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다시 말하면 이제 불에 태워서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이제 요구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주지를 말지 왜 주워놓고 왜 다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이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자,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죠. 자, 뭐 여러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자기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된 거죠. 자, 이 존재가 갖고 있는 뭐 생물학적 특징, 생화학적 특징, 뭐 탄소가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인이 몇 프로 이렇게 따지면 여러 남자 아이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죠.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면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주저하게 됐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대자가 되는 단독자가 되는 교환 불가능한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이런 어떤 대목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바로 이런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의미가 없고 나한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또 내가 사랑하는 순간 이 존재가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더 이상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이 헤어짐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의 어떤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저하게 되는 이 관계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조각가로서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품성이 바로 시시했던 돌을 대리석을 다듬어 가면서 자, 위대한 작품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피렌체 시에서 한 명령을 이제 받게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이제 그 다비드 조각상이 보이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그 이제 묘사해 놓은 조각상인데 이게 이제 5.5m짜리 크기의 대리석으로 원래는 돌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이 5.5m짜리 크기의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에 따르면 조각상의 그런 모습이 이미 대리석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의 모습을 이제는 구현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덜어내는 이런 작업들, 자신은 단순하게 돌을 깎아내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조각상의 모습, 여기서는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어떤 작업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용 구절 한번 읽어보면 미켈란젤로는 항상 처음부터 그가 깎아내는 돌덩이 속에 인물상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 조각가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들을 덮고 있는 그 인물상이죠. 덮고 있는 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각상의 윤곽 속에는 언제나 본래 대리석 덩어리의 단순한 형태가 반영되어 있고 그 때문에 조각상의 형태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명료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보면 그 대리석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멋진 모습, 다윗의 모습이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피에타 작품을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성모 마리아의 어떤 슬픔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가서 이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이제 이 작품들을 보면 왜 미켈란젤로가 이제 정말 위대한 예술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될 텐데 뭐 이게 사진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선명하게 이런 어떤 그 실루엣이라든지 그 인물의 그 특징 또는 이제 그 표정의 리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담아내는 것들인데 자, 미켈란젤로에 따르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이미 그 대리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안에 숨겨져 있고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인물상의
그 덩어리들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특별히 이제 사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왜 사랑하는가?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속에 숨어 있는 인물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아름다움들을 그것들이 본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촉발시키는 거, 자극을 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이상적인 그 다윗의 모습,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이 조각 돌다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미의 이데아를 이제 다 분유하고 있는, 나누어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못생기고 뭐 조금 결핍이 있고 좀 보기 흉측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내재적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뭔가 한 단계로 높여주는 것, 끌고 올라가는 것, 이걸 이제 사랑의 상승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좀 이론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 옛날 구전 이야기에도 이제 그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신분적 격차를 보면 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커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평강 공주가 이 바보 온달을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으로, 지적인 사람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라는 거죠. 그 바보 온달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아름다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평강 공주가 계속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의 힘으로써 비로소 이제 바보 온달이 굉장히 똑똑한 왕자로 변신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대리석인데 그 대리석에 누가 손을 대느냐, 누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이미 그 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한 조각 한 조각씩 끌로 정으로 이제 치고 또 때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죠. 물론 이게 이제 쉽지 않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지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도 이제 잘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여러 번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과정,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끌과 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런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멋진 모습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 이 사랑의 효과, 또 사랑의 상승, 또 미켈란젤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랑하는 두 사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남녀가 어떻게 이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에 조각가이면서 대리석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조각가이면서 조각가가 새기고 있는 이제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이죠. 상대방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고 좀 루저처럼 보이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자,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각가로서의 나,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상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여인을 또 나의 여인이 나를 서로 조각하고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는가? 왜 사랑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해지고 즐거워하는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작품이 되어 가는 거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작품이 되어 가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나의 아름다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어떤 그 진면목,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상대방의 어떤 그 조각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죠.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어떤 조각가를 만나느냐,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어떤 사랑의 기술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발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 사랑 과정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찾고 또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서럽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그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런 현상에서 이제 지치는 또는 이제 벗어나는 더 이상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점, 뭔가 보고 싶지 않는 이런 점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싸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헤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격렬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둘이 서로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어떻게든지 많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랑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의 좋은 점, 단점보다는 이제 좋은 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 나 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뭐 2박 3일 뭐 날새가면서 왜 이 사람이 좋은지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좀 이제 멀어지는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기면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정말 저 사람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랑이 식은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을 너무 이상화시키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참된 자아와 현실의 모습이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났을 때 그 안에서 서로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좀 해봐 나는 정말 힘든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마치 이건 너의 모습이고 이게 너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이쪽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지나친 압박 때문에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미켈란젤로 효과를 통해서 상대방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기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긍정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하는 방식.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20대가 됐을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가 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누워 있고 여덟 사람이 누워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생각 또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환경 뭐 그것들이 이제 친지가 됐던 친구들이 됐던 수만 명의 생각들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4분의 1의 나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타자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상대방도 여러분들 애인도 똑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맞추고 타협하고
이런 갈등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긍정하는 것이 필요죠. 지적질하고 너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상대방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행동도 우리가 생각도 인정하지만 행동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간섭하려고 하거나 지나친 간섭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나무라거나 꾸짖게 된다라면 이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것처럼 이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참 잘 어울린다, 뭐 헤어스타일 참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외모를 긍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성격, 자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직접 그 사람을 뭐 그 끓이나 젓가지고 조각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그 메타포적인 예시적인 생각인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성격을 긍정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가장 이제 갈등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같이 긍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자꾸 거기에 이제 지적질하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긍정해주고, 물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죠. 뭘 잘못했는지 알지만 상대방이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있어서, 네가 위로해줘서 정말 좋았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긍정적인 그 위로나 긍정적인 접근이 있을 때 이런 어떤 미켈란젤로의 효과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의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긍정하고 행동을 긍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이 가장 큰 약 중에 하나죠. 칭찬은 이제 어마어마한 효과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그 칭찬, 이런 어떤 긍정의 힘을 통해서 상대방은 이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 어떤 불일치를 메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미켈란젤로 효과와 관련해서 이상적인 자아,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긍정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하고 생각을 긍정하면서 서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결론 또는 이제 사랑의 어떤 그 결과물, 이거는 이제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점들을 발견해내고 그 내놓는 것들을 한 단계 높은 이상적인 자아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상승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의 매혹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눈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몰랐던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갑자기 그 반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상대방이 이러한 특별함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런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지내왔었는데 뭐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진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가 유학 간다고 그래서 공항에 이제 배웅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떠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그 포옹을 하고 싶고 떠나 보내기 싫은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매혹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함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한테는 특별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그 뭐 세계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여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난 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왜 이 사람이 이 남자한테 또 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지? 나라면 전혀 이제 관심도 안 가질 텐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나한테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끌림이고 엄청난 매혹이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형태의 이런 어떤 끌림이나 울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들어보죠. 자,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미소가 성모 마리아처럼 굉장히 신성한 미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테 신곡의 천국편에 이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대의 눈에서 불타고 있는 미소가 내 눈과 더불어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은총과 천국에 함께 도달했다고 믿고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번 봤던 그 여자의 미소가 너무 성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해서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단테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제 그 영국의 화가 헨리 헐리우드가 만든 작품인데 이 세 여자 중에 가운데가 이제 베아트리체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단테고. 자, 베아트리체가 그 로마를 걷고 있는 모습을 이제 상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베아트리체의 미소를 보면서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의 미소다, 천상의 미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베아트리체를 단테는 딱 2번 봤어요. 딱 2번, 평생 동안 2번 봤는데 평생 동안 이 베아트리체를 이제 마음속으로 사모하게 되죠. 자, 또 뭐 니체의 작품 니체는 괴테의 작품인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에서 이 베르테르가 청년 베르테르가 이제 로체를 만나서 서로 이제 그 사랑을 쌓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이 로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르테르는 이제 그 슬픔 때문에 이제 자살하게 되는데 이제 베르테르가 무도회장에서 처음으로 이 로테를 보면서 또 뻑가는 매혹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청초하게 흰 옷을 걸치고서 또 팔과 가슴에는 연한 붉은빛 리본을 달고서 로테가 이제 덤덤하게 인사하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이제 더 아름다웠겠죠.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포개 얹은 다음 클럽슈토크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로테가 생각하고 있을 그 화려한 손가락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 같은 암호를 내게 쏟아놓은 감정의 벅찬 흐름 속에 잠기고 말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몸을 구부리고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등에 기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클럽슈토크는 이제 독일 계몽주의 시인인데 이것이 이제 베르테르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랑의 암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이제 너무 청아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괴테가 이제 이 베르테르가 물론 이제 이 괴테의 이제 실생활 이제 젊은 시절의 이제 그 모습을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그런 작품 속에서 이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사랑했지만 이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유부녀가 된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 이제 단테나 이제 베르테르나 똑같은 이제 모습이죠.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느끼는 어떤 특별한 존재, 상대방이 나한테 그 가져다주는 엄청난 형태의 그 폭풍우처럼 굉장히 그 엄청난 인상을 주는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매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뭐 그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엄청난 어떤 폭풍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물론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들 사랑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여기도 이제 1막 5장에서 로미오가 무도회장에서 이제 줄리엣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굉장히 이제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 횃불보다 더 밝게 빛나는구나. 까마귀 무리 속에 흰 비둘기 같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음악이 끝나고 그녀에게로 가서 손을 만지면 거친 내 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가. 아, 눈이여 부인하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 밤에 보았으니까. 자, 뭐 여기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제 그 샤를롯테를 만나는 베르테르의 모습, 또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이제 단테의 모습, 둘 다 이제 퐁당 빠졌죠. 물론 이제 뭐 경국지색처럼 뭐 이 여자들이 베아트리체라든지 뭐 그 로테라든지 줄리엣이 너무 이제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대방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마법적인 효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을 보면서 첫눈에 반하는 이런 어떤 마법에 걸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사랑 속에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뭐 그냥 단순하게 예쁘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직관적인 경험이고 그 영혼을 불러내는 어떤 이제 거대한 그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자기는 보는 거죠. 그 대리 속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 대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미친 듯이 조각을 통해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내면의 모습,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포착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 상대방이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존재처럼 유일무이한 존재, 단독자의 존재, 절대로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 막을 수 없는 뭐 그 여자가 유부녀이고 그 여자가 내가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다음에 자기의 원수 집안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무장해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 빠져 들어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를 이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법에 걸린 사랑 또는 그 매혹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에로스의 화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에로스의 화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에로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화살에 맞아서 뭐 우리가 이제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빠졌는지, 왜 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부녀고 뭐 적의 딸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평강공주가 왜 바보온단한테 빠지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이거 우연이고 정말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상대방이 철저하게 단독자가 되고 교환 불가능한 자가 되고 또 나에게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연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금속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을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금이 안 돼요. 누가 봐도 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금이 될 수 없는데 자기는 그게 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집, 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물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이제 이런 매혹이 생기는가? 왜 이런 어떤 그 사랑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생기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종의 번식을 위한 본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우리 이제 뇌 속에서 도파민이 또는 이제 우리 어떤 중추신경이 교란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왜냐, 우리 안에는 이제 이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 DNA가 있어서 그거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마비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수컷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제 그렇게 과시하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뭐 수컷들인 남자들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여러 가지 문화적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을 매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사랑의 이제 1차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매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끌림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끌림이고, 그것은 우리가 첫눈에 빠지는 어떤 이제 즉각적인 감성으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존 본능 또는 번식 본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특별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이끌리고 그래서 미켈란젤로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새롭게 발견한 상대방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제 이상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서로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듬어 나가는 것처럼 그것들을 높은 예술 작품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사랑의 길, 뭐 사랑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긍정해주고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해줌으로써 우리가 조각가가 되어서 미켈란젤로가 5.5m짜리 그런 대리석을 피에타라든지 아니면 다비드상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이상적인 자아들을 구축해 나가는 아니 그것을 발견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